자, 이제 새누리당의 새 당권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오늘 그 두 명의 정치인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뭐라고 하면서 이 출마의 변을 얘기했는지 한번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130척이 넘는 거대 왜군 함대를 물리친 그의 용기와 승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자신을 버린 헌신과 희생 정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근본은 바로 이러한 이순신 정신입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답게 강직하고 의리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상식에 벗어나지 않고 정치인답지 않은 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의 당의 품격을 높이는 데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자, 두 정치인이 지금 각각 그 출사표를 던졌는데 먼저 이주영 의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성환 변호사님. 네. 이주영 의원 하면은 유승민의 대항마로 원내대표 선거에 나와가지고 친박계 이미지가 정말 결정적으로 굳어진 그런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과 반대되면 좀 친박이죠. 네, 지금 그렇죠. 그 상황이 네. 그렇게 이제 더 쉬워지고 있는데 2015년 2월 1일이니까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네요. 그때 네.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비박 쪽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나왔고 친박 쪽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나왔었는데 이주영 의원이 당내에 불편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내대표 소통과 화합에 노력하겠다, 아이콘이 되겠다 이러면서 이 또 친박의 힘을 얻고 그럼 대통령이 뒤에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 친박의 힘을 모았습니다만은 네. 65표를 얻는데 거쳐서 그렇죠. 결국은 유승민 의원이 됐고 그 유승민 의원이 됨으로써 지금 올해 총선까지 모든 영향을 미쳐서 새누리당이 참패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여기 세월호 사태 때, 세월호 참사 때 그 해수부 장관을 역임을 했는데 이때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 공직자다 이런 극찬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한번 해수부 장관 시절에 박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온몸을 바쳐 사고 수습에 헌신하는 모습에 유가족과 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나라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박 대통령한테 저렇게 큰 기운을 받기도 하셨는데 황성준 의원 원래 뿌리는 민주당 쪽에서 정치를 시작했다고 하죠, 이주영 의원.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이 의원께서는 이제 경기고등학교 설법대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죠. 그래서 판사 출신인데요. 네. 정치를 시작한 건 그 당시에 조순 전 총재가 이끌던 통합민주당. 에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향 창원에서 나왔는데 네. 낙선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적한 건 아니고 그 다시 합당을 하면서 이제 한나라당으로 가면서 거기서 5선을 내리했죠. 근데 네. 지금 화면에서도 보여주고 그랬지만 사실 이제 세월호 그 위기 때 해수부 장관을 해갖고 나름대로 원만하게 처리를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유가족들도 그렇게 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영 장관 당시 장관이 워낙 성실하게 해서 이주영 장관 앞에서는 좀 화내기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근데 문제는 친박이라고 하지만 또 원래 이제 지금 나온 그 민주당 출신의 그 성격이라든지 이래서 정말 친박 핵심인가에 대해서는 또 이제 논의가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친박 핵심이 과연 밀어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지금 그 단일화 문제가 나오고 있죠. 예, 이주영 의원이 네. 그 친박 내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을 잘 융합시켜가지고 내년 정권 재창출 반드시 해내라. 이걸 누가 잘 해낼 수 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개파적인 시각에서 단일화 운운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저는 단호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성환 변호사님, 네. 단호히 단일화는 안 하고 끝까지 완주한다. 그럼 이주영 그 의원이 지금 출사표 던지면 단일화 하겠다고 출사표 던지겠습니까? 네. 당연히 단일화 안 한다고 그러고 새누리당이 단일화에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야당이 단일화 해가지고 선거 패배했다는. 그런데 저거는 또 방점이 어디 있냐면 개파적인 시각에서 단일화 운운한 거 옳지 않다.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 이주영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이나 어떤 친박의 어떤
주자들 아니냐. 네. 여기서 상당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어떤 개파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 때문에 지금 이주영 의원으로서는 나중에 뭐 단일화 할지 안 할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말로나마 단일화 절대로 부인해야죠. 네. 자, 그 다음 최고위원으로 도전장을 낸 삼선의 그 강석호 의원, 변종욱 기자. 예. 연예인들 집안하고 굉장히 그 인연이 많은 그런 의원이라죠? 강석호 의원의 작은 아버지죠. 작은 네.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배우 신성일 씨입니다. 아, 배우 좀 신성일 닮기도 씨고, 예. 한가요? 그다음에 강 의원의 조카가 네. 가수 알렉스, 젊은 층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알렉스가 조카인데요. 네. 강석호 의원이 제가 알기로 20대 의원들 중에서 재력가 탑 5에 파이브에 5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집이 돈이 많은데 네. 이 돈이 많은 계기가 그 작은 아버지 신성일 씨와 약간 이제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신성일 씨가 하숙을 하던 신성일 씨가 어렸을 적에 그 집에 그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이 하숙을 한 겁니다. 네. 하숙을 해서 2년이 닿았다가 나중에 이제 굳이 포스코 그룹을 이제 운영하면서 그런데 강석호 의원의 아버지죠. 신성일 의원의 형이 물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한때 포스코 관련된 물류를 다 몰아줘서 그렇게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신성일을 작은아버지, 어맹란을 작은엄마로 둔 강석호 의원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당권 경쟁이 본격화된 여당 말고요. 그다음 야당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